네, 보신 것처럼 여러모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정치부 강버들 기자 좀 더 이야기 나눠보죠. 자, 강 기자.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를 또 만든다. 이런 비판이 쏠렸습니다. 근데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탄핵안 상정 소식에 최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또 이 사표가 수리되면서 15분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어버렸습니다. 네. 이 앞서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 수반이 바뀌는 건 벌써 5번째입니다. 네, 이 초유의 사태는 한덕수 전 대행이 대선 나서겠다고 사퇴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. 근데 한 전 대행이 오늘 정치에 실망했다.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.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? 네, 국민의힘에서는 이 혼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탓이라고 했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왜 그리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. 네, 또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곧장 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태로 이 집에 있는 것보다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뭐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네. 한동훈 개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에 대해 이 총리가 쏘고 이재명이 띄어올린 대한민국 스톱이라는 럭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심이 끼어서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요. 네,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소수였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. 네. 한 삼선 의원은요, 불필요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강경파들이 우리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. 네. 이런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 재선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그동안에 강공이 계속 성공해왔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나온 이런 반대 목소리가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또 처리가 됐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. 네, 헌법 84조 대통령 직무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아예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중인데요. 국민의힘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헌법학자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사법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삼권 분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는 사법부가 하는 건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그 재판을 정지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죠.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을 개정할 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정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. 네, 알겠습니다. 강보들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